네, 안녕하세요. 하영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에 한 권, 30분 동안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책은 김미경의 드림온이라는 책입니다. 주요한 구절들만 쏙쏙 뽑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 책은 김미경 강사님의 책이고요. 아트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원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 운영을 하실 때 내셨던 책이에요. 무려 2013년도에 초판이 되었던 책인데 한 달 만에 14쇄까지 발행을 하셨네요. 역시 대한민국 대표하는 강사님의 저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워낙 유명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김미경 대학교, 유튜브 대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차라리 꿈을 버려라. 가슴 뛰는 꿈은 없다. 너 자신이 꿈의 멘토다.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 네. 꿈을 만드는 드림 테크놀로지 4가지 리소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드림 리소스는 첫 번째 결핍, 그리고 실행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량, 네 번째가 가치관. 이렇게 4가지의 소스가 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꿈을 만드는 또 꿈을 이뤄내는 7가지 법칙이 있다. 무명 시절도 경력이고 테크닉을 본능에 저장하라. 부모를 울려라. 이거는 부모에 따라서 꿈을 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소신 있게 밀고 가는 꿈이라면 부모를 울려도 좋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급할 때는 돈에게 먼저 배워라.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이 먼저인가요? 꿈이 먼저인가요? 물어보는 분들한테 돈을 먼저 벌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서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 꿈의 지분을 100% 가져라. 온전히 내 꿈의 주인이 100%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내 꿈의 지분을 나눠주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일터를 꿈터로 만들어라. 자, 보통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 생활이 내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일하면서도 내 꿈을 실현하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있고요. 나답지 않은 속도와 방향을 거절하라. 그래서 김미경 강사도 굉장히 사업이나 다양한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관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다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답지 않은 속도와 방향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드림워커가 되어 인생의 절정을 살아라.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탁월함을 넘어 비번함으로 5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속속 말씀드릴게요. 시작하며 네가 어떤 존재인지 죽을 때까지 탐구하고 찾아오라는 신이 인간에게 숙제를 내준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기보다는 각종 명함과 금메달, 성적으로 존재를 증명하기에 급급해진 것이다. 나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강사라는 내 꿈을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그 꿈과 동행해온 지 14년이 지났다. 이때가 13년도니까 지금은 8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2년 정도 되셨겠네요. 나의 꿈 나이는 14세인 드림워커. 꿈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꿈은 상위 1%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다. 태어난 것이 신의 뜻이고 꿈이 신의 숙제라면 우리가 꿈을 찾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 꿈을 알고 싶다면 먼저 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다. 가슴 뛰는 꿈이 열정과 성실함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쌓여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 꿈 같은 일은 없다. 다만 평범한 일을 나만의 특별한 꿈으로 만들 뿐이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도 없다.
다만 가슴이 뛸 때까지라는 것이다. 멘토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청춘들이 멘토에 열광하는 이유 또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내 꿈을 만들고 오랫동안 관리하려면 지혜를 스스로 구하는 셀프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100명의 멘토보다 내 안의 스승 1명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믿고 의지할 스승은 내 안의 스승, 내 꿈뿐이기 때문이다. 꿈은 나다움이라는 자기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일이다. 방향성의 관점에서 나는 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강한 동기로 실현하는 나다움. 꿈을 이뤄간다는 것은 나를 가장 나답게 키워가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꿈을 만드는 데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꿈은 4가지 드림 리소스로 구성된다. 결핍, 실행력, 역량, 가치관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재료는 결핍이다. 앞서 말한 꿈의 정의에서 맨 처음 나오는 강한 동기란 꿈의 원초적 에너지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핍이다. 결핍은 쉽게 말해 현재 나와 희망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다. 그 간극이 클수록 개인이 느끼는 결핍은 커진다. 두 번째 드림 리소스는 실행력이다. 꿈의 정의에서 실현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한다. 사실 실행력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다. 세 번째 드림 리소스는 역량, 즉 재능과 적성이다.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마지막 드림 리소스인 가치관은 꿈의 나침반이다. 모든 꿈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지는데 명사가 나를 담는 그릇이라면 형용사는 내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나다움을 완성시켜가는 방향을 잡아준다. 똑같은 가수라도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가수와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다르듯이 같은 명사를 가진 사람도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길을 걷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핍은 꿈의 밥이요, 실행력은 엔진, 역량은 몸통, 가치관은 꿈의 방향을 잡는 운전대 역할을 한다. 꿈이 시작된 시점을 AD라고 보고 그때부터 나이를 계산하면 드림 에이지, 즉 꿈 나이가 산출된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재능이 발현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는 교육, 훈련 등의 적절한 기회이고 또 하나는 가족, 후원자 등 타인으로부터 받는 격려와 지원이다. 적성은 쉽게 말해 좋아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질 때 이유 없이 누군가가 좋은 것처럼 특정한 일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누가 시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은 지속성으로 연결된다.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남들이 포기할 만한 지점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일로 인해 다른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 해도 아깝지 않다. 심지어 아무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감히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내 꿈이라고 말하려면 잘할 때까지 해야 한다. 모험이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잘하게 만드는 것 또한 나의 책임과 의무다. 물론 내 주관적인 감정을 실제로 드러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취미반에서 프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피눈물 나는 실행이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의 실체를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 설명하는 3가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철저히 검증해 보기 바란다. 첫째, 일주일에 1회 좋아하는 것은 취미반이지 선수반이 아니다. 둘째, 정말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할 수 없는 30%를 참아내는 것이다. 특히나 일을 처음 하는 초보 때는 좋아하는 일이 30%, 싫어하는 일이 70%다. 거꾸로 말해 70%는 좋은데 나머지 30%를 도저히 견딜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꿈의 재료로 쓸 만큼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셋째,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유니크한 꿈은 형용사로 결정된다. 명사는 같지만 가치관을 담는 형용사에 따라 삶의 형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내 형용사의 변화는 처음에 시간당 15만 원을 받는 강사였다. 그러다 35쯤 되자 형용사가 바뀌었다. 책 한 권 출간한 강사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강사라고 형용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빚 갚을 줄 아는 이라는 새로운 형용사를 늘 가슴에 담아두고 다닌다. 내 꿈의 형용사는 늘 변화해야 정상이다. 개그맨 이경규 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10년 무명이면 10년 가고 20년 무명이면 20년 간다. 무명 시절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열하게 보내는가에 따라 꿈의 가치와 생명력이 결정된다. 빨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에 충분히 연마되지 않은 실력으로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면 오히려 꿈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 꿈은 배고픔의 시련을 겪어야 내가 이 꿈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메달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신중하게 설계된 훈련,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체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도 7살에 시작해 13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체조영웅 약한섬 선수도 9살에 시작해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역시 4살 때 골프를 시작해 20살에 프로가 됐다. 천재 대명사라 불리는 음악신동 모차르트 역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자신의 재능만으로 피아노 협주곡 9번을 완성한 나이는 21살이었다. 꿈을 만드는 즉시 우리에게는 1000개의 실패가 배달된다. 그 실패를 얼마나 빨리 꺼내 써버리느냐에 따라 꿈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1000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부지런히 꺼내 써야 한다. 꺼내 쓴 만큼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드림 인턴들은 돈 중에서도 나다운 돈을 버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나다운 돈이란 곧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돈이다. 돈을 버는 것은 꿈과 마찬가지로 지름길이 없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돈, 30년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돈이 최고다. 돈이 꿈을 키우고 다시 꿈이 돈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꿈보다 돈을 먼저 해결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울지 말고 돈에게 배워라. 돈도 꿈만큼이나 훌륭한 스승이다. 모든 꿈은 시행착오를 포함한다. 진정한 드림워커라면 자신의 시행착오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내 꿈의 지분을 가진 타인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도무지 봐주질 않는다. 꿈은 30년간 연구해야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디 크건 고생하며 크건 내 꿈의 주주는 100% 내가 되어야 한다. 원조가 끝나야 개발도상국에서는 비로소 선진국이 되듯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정한 드림워커가 될 수 있다. 내 꿈은 오직 나 자신하고만 영원히 종신계약서를 써야 한다. 꿈의 길에 들어선 이들은 결코 억울하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고생은 했지만 많이 배웠다고 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은 2 부류로 나눈다.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과 일을 꿈처럼 하는 사람. 일을 일처럼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 하는 일이 생계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시키는 일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반면 직장에서 일을 꿈처럼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뭔가 다르다. 작은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도맡아 한다. 일을 꿈처럼 하는 태도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일터와 꿈터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꿈은 사람마다 종류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속성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열정, 끈기, 도전, 싫어도 참는 인내심, 끊임없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야말로 꿈의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가? 회사라는 일터는 생각보다 훌륭한 학교다. 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일터는 꿈터다. 드림 인턴이라면 어떤 직장에서든 꿈의 요소를 발견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꿈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직장으로 고른 곳에서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하며 일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러다 회사 내에 이런저런 부서를 돌면서 혹은 회사를 옮기면서 활 쏘는 실력이 점점 늘기 시작한다. 결국 30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 내 꿈과 딱 맞는 직장을 찾아낸다.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최소한 어떤 것만 피하면 되는지 귀신 같지 않은 것이다. 궁사가 활을 잘 쏘려면 많이 쏴보고 많이 실패해보는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정말 떠나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재능, 적성, 가치관이 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다. 일터를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다. 첫 번째는 우울할 때 떠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꿈의 성격을 헷갈리는 경우다. 꿈 중에서는 혼자서도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 여럿이 함께해야만 가능한 꿈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휴대전화 가게 사장이 되는 것과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이나 아이폰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면 후자는 절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내 꿈의 성격이 개인적인지 조직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일터는 없다. 때문에 드림 인턴들은 일터를 옮길 때 전략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큰 틀에서의 기준은 물론 꿈이다. 가고자 하는 일터가 내 인생의 방향과 맞는가, 과연 나다운 일인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큰 틀에서 볼 때 맞으면 이번 일터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얻을 것인가를 한두 가지만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많은 돌발 변수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드림 인턴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곳이 내 일터, 내 꿈의 카테고리가 맞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째,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정지해 있나? 둘째, 나는 내 꿈을 생각만 하고 있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나? 셋째, 나는 이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아닌가? 결혼과 동시에 내 꿈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 혼자서만 컨트롤할 수 없다. 내 꿈의 파트너인 아내나 남편이 함께 키워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미숙아에 불과하다. 한 여자가 결혼할 때 20년 후에 무엇이 될지 그녀도 모른다. 한 남자가 결혼할 때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도 모른다. 꿈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나이 예순에 서로를 보며 내 평생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야말로 서로에게 최고의 드림 파트너일 것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폭탄이다. 성장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폭탄이 된다.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기대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올라서야 할 단계에서 남도 치유하고 세상도 치유한다. 미국에서 이직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어떤 경로로 이직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지인의 소개였다. 신입사원 때는 실력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30대가 넘어 이직할 때는 실력 외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 평판과 인맥이다. 내 인맥을 인턴, 계약직, 정규직, 종신고용의 4단계로 나눠 구분해보면 인턴은 그야말로 얼굴과 이름만 아는 관계, 계약직은 필요할 때만 서로 연락하는 관계, 정규직은 일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는 동반자 관계, 종신고용은 가족을 포함해 평생 친구로 함께 가는 관계다.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친구 혹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얼마나 많은가가 더 중요하다. 때문에 드림워커들은 멘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멘토는 롤 모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롤 모델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지표이자 완성된 이미지다. 반면 멘토는 현실적으로 내 꿈을 이끌어주고 당장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조언자다. 멘토는 분야별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멘토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필수다.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이 바로 시간과 돈이다. 이제는 미국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글로벌 세팅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꿈을 만들 때부터 글로벌 세팅을 하는 시대다. 세계에 내 꿈을 파는 것이 비장한 도전이나 액자 속의 표어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내 꿈에 K를 붙이는 것은 더 이상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의심하지 말고 쫄지 말고 일단 덤벼라. 허구한 날 영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 꿈 자체를 글로벌 포지셔닝하자. 이제 내가 꿈꾸면 전 세계인의 꿈이 된다.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수많은 은인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알게 된다. 꿈이 원대할수록 성공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빚을 지는 사람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졌던 빚의 규모는 가히 전 세계적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세상에 지는 빚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많은 것들이 알고 보니 빚이었다는 사실을 각성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고만 생각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내 가족과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있었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내 꿈을 대하는 자세가 정직한 사람들만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못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진심을 다해 빚을 갚게 되고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드림워커의 완성은 꿈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나에게 온 이 모든 것이 결국 빚임을 깨닫고 왔던 곳으로 품격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돈도 지식도 사람도. 그럴 때 비로소 나다움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완성될 수 있다. 네, 여러분, 김미경의 드림온 잘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을 가져라. 너의 꿈이 무엇이냐? 꿈대로 살아라. 이렇게 드림워커가 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결국 너의 꿈을 이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꿈을 이뤄가는 만큼 세상에 빚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만큼 더욱 겸손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갚고 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인가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나누며 이렇게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바로 제 꿈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책 나눠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슴 뛰는 꿈이 열정과 성실함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이 쌓여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에 꿈 같은 일은 없다. 다만 평범한 일을 나만의 특별한 꿈으로 만들 뿐이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도 없다. 다만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